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주간 증시 흐름 복귀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테마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정말 수많은 키워드가 한 주 시작을 또 움직였습니다. 점점 더 짧게 새로운 키워드들이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뽑아 올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자, 전문가님, 이번 주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았죠? 네, 키워드들도 많은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재미난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죠? 네, 짧게 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야구 경기를 하면 서로 모든 우리들이 개인들이 큰 거 한 방 노리는 게 아니라 번트를 대면서 일단 그렇죠. 치고 빠지고 짧게 되고. 네. 일단 살아남자. 네. 이게 이제 맞는 게임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좀 시장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안정적이다 할 때 조금 이제 좀 방망이 길게 잡고 한번 휘둘러 보고 그러다 이제 잘 맞아서 2루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키워드들은 다양하게 좀 있는데 잘 보시다 보면은 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일단은 월요일 날 일단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원전. 네. 그럼 SMR 4조 그렇죠. 이러는데. 기대 굉장히 했었는데 말이죠. 네. 그런 게 있었고 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정치 테마 또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시세 나왔던 게 기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잊혀졌어요. 네, 쭉쭉 가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일 갈등이 또 재밌게, 이거 재밌게, 우리랑은 상관없으니까 재밌게, 네, 재밌게 흘러갑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반사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이번 주까지도 또 영향을 미쳤고, 엔비디아 나오면 당연히 AI. 따라오는 거죠. 네, 그리고 파월. 이번 주에도 파월. 그리고 자율주행. 아주 과감하게 네. 갔어요. 그리고 숫자를 제가 이번 주에 좀, 제 기준에서 볼게. 비밀번호인가요? 네, 2359 비밀번호 바꿔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80분. 네. 그리고 JD, 3% SOC. 왜 이렇게 암호 같은 게 많죠? 네, 그러게요. 제가 한 주를 재밌게 좀 네. 다들 지치셨으니까 웃으시라고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예. 그리고 사랑은 연필로 쓰지만 네, 우리 배터리는 흑연이 필요하다는 흑연. 옛날 사람 티가 나요. 전영록 아저씨 노래. 그리고 그 노래 CCTV.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대마. 네, 그 다음에 로봇. 네. 그다음에 또 어김없이 나오는 9월 위기설. 위기설 네, 자꾸 그 다음에 나오죠. SOC 이렇게 있지만, 이건 다들 좋아하는 마지막은 삼성전자. 이겁니다. 좋습니다. 와, 수많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공감되는 키워드들 굉장히 많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다시 또 내리기도 했었던 이런 키워드들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체 이렇게 키워드가 많다는 거는 예.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섹터가 골고루 막 돌아다닌. 여기저기 네.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섹터가 순환이 됐다는 게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8월 한 16일쯤이었을 거예요. 개파랑 나온 거. 네. 그리고 나서 쭉 빠졌던 이 약간 좀 짜증이 나던, 고통스럽진 않아요. 네. 짜증이 날 뿐입니다. 그렇죠. 짜증이 네. 나죠. 그 구간을 이제 어떻게 헤쳐서 지금 왔는데, 그 과정에서 쏠림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초전도체니 맥신들이 막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게 좀 진정되면서 골고루 섹터들이 막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테마주를 해야지만, 솔직히 테마가 좀 있으면 더 잘 가고 또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긍정적. 왜 그러냐면 돈이 그래도 제한돼 있지만 돈이 좀 돌았다. 빠르게 돌았다는 거, 이게 좀 좋은 것 같고, 예. 또 정책과 연계된 섹터들의 흐름이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섹터 테마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한 주였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CCTV 관련. CCTV. 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불안감이 커져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각 지자체들도 이거를 이제 좀 강화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CCTV로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러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고화질로 한다. 지하철도 서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약간 이게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잠깐 좀 다뤘지만 AI 홈 관련해서 된 지능형 CCTV로 한다. 그래서 CCTV 관련 이게 다 정책이잖아요. 예. 근데 또 9월에
그 수술실에도 CCTV를 이제 설치한다는 게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동안 네. 사실 계속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과 연결된 것들을 좀 봐야 되는 한 주였다. 그리고 시세도 좀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따가 종목 소개할 때도 뭐 리뷰가 나오겠지만 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좀 움직인. 예. 근데 엔터주들이 좀 세게 움직인 건 아니고요. 맞아요. 9월에 그 새로운 그 가수들 데뷔하는 뭐 또 컴백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3, 4 골고루 이렇게 움직임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2359라는 것들은 뭐였냐면 중국 계속 이제 관광객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명동 가서 이제 봤던 얘기도 이제 드리고 그렇죠. 앞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였어요. 이제 제주도에 크루즈선 타고 네. 인천항으로 오는 거랑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59일 만이래요. 아, 그게 일수였군요. 네, 제 비번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한 47척 크루즈선이 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제가 뭐 여행 쪽 일을 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들께 물어봤더니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뭐 크루즈선 예약이 문의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실제로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중국 아까 관련 얘기 이제 중일 갈등 얘기 나왔는데 또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그 오염수 때문에 이제 우리도 화가 나지만 네. 중국이 중국은 정말 강하게 반응하네요. 또 일본 차 부수는 거. 네,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아, 정말 화끈합니다. 예, 그쪽은. 제 친구가 새 차를 진짜 맘먹고 첫 차로 샀다가 예. 하필 3.1절 걸쳐 있는 데 샀다가 테러 당한 적이 있는데 아하. 예전입니다. 한 예. 십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중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네. 진행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으로 안 간다. 네. 단체 여행 다 취소돼요. 그렇죠. 뭐 화장품도 안 산다고. 네, 정부에서 뭐 공식적인 그 조치는 안 합니다. 네. 이게 뭐 약간 나중에 제소 문제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안 그러잖아요. 네. 슬쩍, 뭐 사설 쓰면 그게 거의 지침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당해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반사수혜를 받는다. 한국으로 오겠지. 그 기대감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이나 GKL처럼 카지노 관련주들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 잠깐의 시세가 나오고 지금 조정 구간에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사이익을 받는 것들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치 쪽에서 반사이익 얘기했지만 중국 관련 일본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생기는 그런 게 좀 있고 또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저 80분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 네. 통화를 했던 80분 통화했대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중국도 어쨌든 미덥지는 않아도 자기네들 뭐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광을 풀었고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통화 내용 중에 와닿는 거는 뭐 관계가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시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좀 이렇게 좀 중국에 들어갈 때 좀 원활하게 해달라 이런 게 좀 있겠죠. 뭐 네. 대놓고 말은 아니어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한류 문화 관련된 것들. 사실 그 전부터도 예. 전문가께서 많이 콘텐츠 관련된 언급해 주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예전보다는 조금 뉘앙스가 완화된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합니다. 네. 게임도 얘기하셨어요. 아, 게임도. 네. 게임들이 정말 많이 어려운데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데브 시스터즈가 아침부터 딱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잠깐이지만 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중국은 이제 9월 됐고 우리도 똑같이 명절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어우러져서 서로 윈윈하는 좀 시장에 좀 반응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중국 관련주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PC 좀 여기선 좀 뺐지만 네. 그런 경제 지표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왜 뺐냐면 큰 반향을 다행히 네. 안 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준 그 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냥 무난히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닌데 일단 9월이 CPI하고 FOMC를 기다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미 박스권을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때까지 봐도 박스권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외에도 뭐 SOC를 이거 한 얘기는 뭐냐면 네. 오늘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그렇죠. 네. 네옴시티 우크라 제거 네. 관련된 좀 다 연결됩니다. 다 올라왔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도 좀 다뤘지만 그분들의 그 그러니까 말,
뭐 행동, 일정을 좀 잘 봐야 된다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오늘은 그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의 그 뭐 빈살만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언론에 표현이 되는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온대요. 네. 그것보다도 저는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도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활동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로 좀 대통령 세일즈 하시면 실무진은 이제 장관님이 하시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다라고 예정이다. 이제 예.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났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대통령 갔을 때도 극비로 갔잖아요. 왜냐면 전쟁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쑥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종목의 반응들이 왔는데 오늘 그 사우디 관련, 네옴시티 관련 그 살짝 한 인물의 그 동향인데 네. 그게 좀 시장에 퍼지면서 그냥 무섭게.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가 하나가 이거다 하면은 막 가요. 막 가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데모 하나만 가거나 또는 데모랑 뭐 현대해보다만 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그냥 삼부 토건이니 다산이 뭐든지 다 가고 또 네옴시티 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저희가 예전에 제가 뭐 심심해서 우리 나만의 왕국을 해보자 이런 재미난 상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도시를 만드는데 뭐 재건이나 이 새로 만든 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건은 예. 부서진 거를 만든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획하는 회사 한미글로벌, 설계하는 회사 히림 오늘 급등입니다. 상가 근처, 상한가죠. 예, 근처까지 쫙. 그것도 자리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네. 갑자기 확 올랐다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자율주행 있었잖아요. 와, 자율주행도 네.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게 좀 독특하게 자리가 오늘 히림하고 비슷했는데 예. 전혀 여기서는 뭐 이게 뭐 올라오겠어? 좀 거래가 붙어야지 오일선이 살고 뭐 이런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차트들이었어요. 차트만 네. 보면. 근데 갑자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버렸고 이게 그 관련주들이 예. 되게 많은데 어떤 종목이 더 살아남고 더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 복불복이고 예. 물방개 갖고 하는 그 야시장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뭔지를 보면은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두 회사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현대차는 이제 레벨 3 예.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 될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 어쨌든 목표를 하면서 가는 거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AI 그다음에 뭐 슈퍼컴퓨터 그런 거를 활용해서 뭐 한다 이러면서 그게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차트나 이런 게 음모론을 믿지는 않는데 예. 같은 날 그게 이슈가 되니까 네, 앞에서 치고 끌고 밀고 이러면서 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말고도 뭐 센싱 카메라 관련된 퓨런티어 그다음에 예. 모트렉스 그렇죠. 네, 그냥 뭐 자율주행에 조금만 걸쳐 있던 쭉쭉 애들은 갔어요. 그냥 쭉 갑니다.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 이어지질 않은 게 좀 아쉬워요. 네. 요즘에 뭐 급등하면 네. 하루 이틀 만에 언제 또 급락하거나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뭔가 좀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슈가 붙어서 거래가 전일 대비, 그러니까 최근 거래 대비 5일선, 20일선 거래량으로 봤을 때 네. 그게 갑자기 폭발을 하는 시점이 나오면 일단 들어가서 핫도그 한 입만 먹고 도망가듯이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좀 네, 약간의 이것도 자괴감 아니면 좀 허탈함을 느끼는 그런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흑연 관련된 거는 예전에도 좀 나왔지만 이 2차 전지 관련 또 광산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는데 흑연하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연필회사가 아니라 상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태경 BK 예.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잘 보면 뭐 한 주 지나간 걸 갖고 뭘 얘기해 이러지 마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지없이 찾아온 9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네, 이 9월 위기설을 볼 때 저희가 좀 웃잖아요. 작년 9월 말과 올해를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작년 9월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안 좋았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뤄서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말 10월 초에 저희가 이게 박스를 그려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네. 이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요때 이렇게 보면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기 직전이 9월 위기일 때입니다.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겁을 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때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죠. 그리고 또 쫓아오고 가나보다 쫓아오니까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눌리고 또 공포심 나올 때 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었다고 우리가 박스를 보면서 말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면
어떻습니까? 위기한다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보시면 위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좀 얻으려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예, 좀 어그로 끌어서 유튜브 조회수만 하는 거. 네. 위기면은 뭐 우리나라든 뭐 세계든 다 가만히 있나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 어쨌든 못 믿어도 잡으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잘 생각하면 돼요.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다. 겁먹지 말고 오히려 학습 효과가 돼 있으면 돈을 이렇게 슬슬 우리 게임하듯이 들고 있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방송 때문은 아니어도 뭐 토마토도 신문사가 있잖아요. 뭐 기획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3프로 TV 상장 관련해서는 좀 약간의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조 투자자만 배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엑시트에 대한 거, 뭐 그리고 뭐 약간 도덕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장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네 그 회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아하. 네. 이게 이제 좀 우리 이제 뭐 삼성전자니 뭐니 이렇게 평가하듯이 본인들이 그 기준은 어떻게 그걸 볼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응원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네. 삼성전자. 네, 오늘 오늘 중도체 정말 강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벤트 기간에 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뭐 레인보 로보틱스 상한가 가서 마감을 잘해서 기분도 좋았는데, 오늘 오전에 그랬어요. 저는 오늘 그런 상한가 간 거 안 보이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눈에 띈다. 와, 삼성전자가 6%를 올린 적이 몇 년 만인가요? 네. 그 오전에 3%인데 끝에 6이더라고요. 예. 근데 거의 2021년인가? 이때 그 9시 뉴스마다 뭐 12만 원을 가니 뭐, 네, 뭐 손주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사라고 막 이렇게 꼬드길 때처럼 갔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데, 네, 그래봤자 7만 전자였습니다만, 네, 이렇게 한 주가 끝난 거 아닐까. 그래도 삼성전자가 네.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주들이 지금 다 울상이었어요. 맞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물론 바로 직전에 그 하락을 한 레벨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이게 반등의 트리거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 아니 기대감이 좀 저는 컸었거든요. 뭐 SMR 얘기 나오는구나 했는데 조금 가다가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해서 오늘 또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 미국 네네. 정상회담 할 때도 뭐 말씀을 드려서 많은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대장을 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로 오늘 삼성전자처럼 그날 제정신 아니게 수급이, 예전에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와, 그래서 이번엔 다시 가나? 예. 그랬더니 이걸 생각했던 거 했어야 돼요. 16,000에서 18,000 올라온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차익 실현이 필요한 거다. 예. 금방 꺼지더라고요. 대신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한신기계 뭐 시간에 상한가도 가고, 뭐 G2파워 장중에 10% 오르고, 물론 그 회사들 다 지금 꺾여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또는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왔다는 거에 만족하는 게 일단은 낫고, 앞으로 그 4조짜리 SMR 말고 폴란드 지금 또 대통령이 순방을 또 갈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주셨는데, 뭐 그중에 또 9월 위기설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 위기, 폭락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 우려에 비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소가 된 한 주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의 향후 시장 전망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시장은 계속 이런 흐름, 어느새 우리는 박스에 갇혀 있는데 9월 전망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괜히 논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구간을 보면은 박스 구간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박스 구간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기회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대응을 해 보시는 거. 그리고 그래도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는 종목들은 살아서 올라옵니다. 또는 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조금 우리들 마음에 뭐 비해서 좀 속도가 느린 거지, 어쨌든 제자리로 오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항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년 동안 잘 버텼잖아요. 네.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버틴 거니까
그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잘 참아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 주실까요? 네, 명언병이 걸릴 것 같아요. 격언병. 아, 저는 네. 그거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좀 어떻게 보면 넘어졌다 생각을 하고 손해를 네. 봤다 생각하잖아요. 아프다. 그런데 1년 다 보시면 1년에 보면은 이 1년 구간에도 넘어졌던 구간이 있고 올라온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게요. 네, 우리가 넘어졌다 하면 상처만 보고 아파 할 게 아니라 네. 발밑을 보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뒤를 보고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 된다. 예,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뭐 인생도 이렇게 돼요. 네, 예. 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잘못해갖고 이번에 시험을 못 봤는지 다시 돌아보면 다음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장도 한번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흐름을 다양한 키워드로 복기를 해 봤습니다.